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이고요. 자, 오늘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려갔네요, 머리가. 우상향 그 업스타의 머리 시장의 기운이 좀 빠졌을 때 제가 한 번씩 좀 약간 뭔가 이제 미신, 예, 무속신앙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미리 머리를 틀어 올리고 왔습니다. 근데 출근하는 동안에 조금 힘이 많이 빠졌네요. 시장도 힘이 빠지고 제 머리도 힘이 빠지는 FOMC 결과가 전해진 시장.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항상 매월 이분을 모셔서 FOMC 이야기를 듣곤 하죠.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상상이증권 새로운 얼굴, 늘 새로운 얼굴 신월 팀장과 함께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향후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들을 읽어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역시나 뭐 FOMC 내용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내용들도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보살, 예, 도운열사, 예. 제 한 그 사람의 불태움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를 수가 있다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뭐 그 스타일이던 발언이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확 꺾이는 모습을 차트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겠어요? 예,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죠. 나스닥 지수 2%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고요. 다우 지수는 0.82%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습니다. 어제 다우가 사상 최고가 혼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모습, 장중 내내도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1.6% 하락하면서 4,845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지수도 2%대 하락.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다시금 2%대 조정 보이면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 75달러 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도 여러 소식 가운데 4%를 하회하면서 2%대 빠진 3.9% 중반 수준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FOMC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다소 이제 페드 쪽에서는 매파적이다라는 평가고요. 결국에는 1월 FOMC에서는 동결을 한 거죠. 뭐 동결에 대해서는 시장이 거의 뭐 100% 확신을 했는데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어떻게 여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실 파월이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에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왜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연착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착륙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한 발을 빼는 이유가 이게 너무 시장에서 경기 좋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2%를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 인하 채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쐐기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하, 3월에 기대하는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니다 라고 선을 확실하게 긋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 하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세한 요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신월 팀장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함께 발표가 됐었던 민간 고용지표 계속해서 고용 데이터 내용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예상보다 크게 둔화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또 안도감을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금리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월에 민간 부문의 고용은 전월 대비 10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전문가 예상치가 15만 명 증가였는데 이를 좀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작년 12월 민간 고용은 기존 16만 4천 명에서 15만 8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도 전분기 대비해서 0.9% 올라서 전분기 1.1% 상승 그리고 시장 예상치 1%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2년 반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고용 비용이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임금인데요.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게 다 연준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고용 열기 식고 임금 상승률 줄어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은 연준에서 특히나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선긋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네 이 선 넘어오지 마. 우리가 이제 짝꿍하고 싸울 때 지우개 이런 거 넘으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월은 시장이 3월이 아닌가요? 하고서 우리가 쓱 한번 이제 발을 넘었더니 아니야 3월 아닐 거야 아직 멀었어 하면서 이제 선을 확 그어버리는 그러한 얄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그리고 국채 발행 세부 계획이 나온 이후에 국제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달 내주에 1,210억 달러 어치의 장단기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지난 분기 1,120억 달러보다는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2월에서 4월까지 장기 채권 발행을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고 앞으로 몇 분기 기간에 마지막 증가가 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상치대로 대체적으로 이러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서 금리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매크로 관련한 이야기는 이따가 신월 팀장님이 자세하게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종목 얘기를 할 텐데 함께 볼까요? 매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좀 크게 하락을 했죠.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 내용이 실적은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광고 매출에 대한 부진이 좀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에 있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약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지금 7% 하락을 한 주가의 모습은 141달러 선까지 밀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번에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드 공개되고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함께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밀렸습니다. 하락폭이 2.69% 막판에 조금 더 늘어나면서 397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기술주의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을 뚜껑을 열고 이제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자라는 흐름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2%, 애플도 2% 가까이 지금 퀄컴이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AMD의 주가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그 향후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이것이 주가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의 원인이 됐고요. 지금 AMD에 대한 좀 의견들을 보면은 향후에 그 매출도 그렇고요.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의 고평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주가의 좀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다시금 2%대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이사회가 2018년에 승인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그 CEO의 보상 패키지가 무효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반면 초록불 일부 켜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5%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빠졌던 보잉인데 주가가 반등을 한 배경은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는 작았다라는 그것이 상승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스터카드는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됐는데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제액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게 또 상승의 배경이 됐고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지금 장중에 거의 10% 넘게 올랐는데 막판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저기 보면 이제 디즈니 바로 옆에 초록불 뿅 들어온 게 바로 파라마운트 글로벌입니다.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앨런 미디어 그룹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상승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일부 종목 가운데 플러그 파워도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그린수소 공장의 원활한 그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승의 그 투자 의견 상향의 배경이 됐고요. 주가는 이와 함께 기대감에 10% 넘는 급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이다라는 게 그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하나 더 확인을 해보자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소비자 쪽에 있어서 약화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이콧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는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장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나눠져 있어서 1% 하락 마감했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뉴스도 많고 FOMC 결과도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그리고 월가의 소식에서 조금 더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FOMC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기령 님께서요. 처음으로 시작부터 보고 있습니다. 도네커님 늘 경청하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뉴스 한 개라도 더 읽고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 결과에 대해서 또 열심히 분석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밤새고 달려오신 상생이증권의 늘 새로운 얼굴로 만나뵙는 신월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피로감이나 뭐 이런 거? 멘트가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 네. 근데 요 이름을 두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새로운 신 그리고 얼굴 네. 신얼. 네. 죄송합니다. 너무 네, 어떻게 보면 아침이라. 단순한 그런 이름으로 만든 장명이라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아니요, 싶은데 좋아요. 그거밖에 밀어주세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늘 새로운 얼굴로 만나뵙는 신월 팀장님. FOMC 이야기를 이번 달에도 해주실 예정인데 이번 결과나 뭐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가장 또 시장이 원했던 것 중에 보면 한 가지일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가 완전 삭제가 네. 됐다고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유의미하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꼽을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기준금리 동결이 아니죠. 금리 인상 이제 안 할 거 확실한지 알고 싶었던 거고요. 네. 금리 인하 언제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좀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any policy forming 관련된 문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이 문구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FOMC 성명문에서 뭐 tighter financial and credit condition 뭐 이런 금융시장과 크레딧 환경들이 뭐 점점 타이트해지고 긴축을 하면 어떤 된 그런 문구들이 다 날아가면서 성명문 자체가 굉장히 좀 압축적이고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이고 거칠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벤트들이 터졌었던 거죠.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고 이제 민간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문구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되면서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이제 밑바탕을 좀 까는 듯한 모습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어졌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에도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적정 시점에 하겠다라고 했지 언제 하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AI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뭐 크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AI 얘기를 하냐면요.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금리 인하 그래서 언제 할 건데 인플레에 대해서 너네 생각하는 거 알겠고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얘기 나누었어라고 질문을 자꾸 던지면은 AI처럼 답을 했어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것이다. 지금 사람처럼 좀 감정을 네. 담아서 이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답정너처럼 누르면 아닙니다. 누르면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누르면 데이터 디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데이터 보고 결정할 겁니다. 또 뭐 얘기하면 미팅 바이 미팅 때마다 결정될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계속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저는 AI 질문하고 되게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오늘 발언이 되게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라고 그래서 생각을 AI.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날아갔지만 네. 인하에 대해서는 열어두었지만 어느 시점에 대한 부분을 열어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생각했었던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회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0억 라이언 하트님 파월이 AI라는 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파월이 그러니까 성명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삭제된 문구도 많고 굉장히 컴팩트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는 좀 준비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다시 이제 동결과 인하 기조로 돌아설 그런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들었던 파월의 발언들은 왜 저러지 저 양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 문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과연 파월이 생각하는 게 일맥상통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경기에 대한 인식을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연착륙으로 가는 중이지 우리 아직 연착륙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경기에 대한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네. 이제 조금 둔화될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좋은데 네. 이제는 조금 둔화될 거야. 이거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물가에 계속 군부를 뗄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올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딜레이가 되겠죠. 네. 그런데 경기 좋은데 이제 지금보다 좀 둔화될 것 같아. 그리고 노동시장 과열됐었는데 네. 리밸런싱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되고 있어. 그러면 임금이 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을 시사했고요. 네. 12개월 동안 쭉 보니까 인플레는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3박자를 맞춰주는 네. 중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성장이 지난 한 해 아주 견조했고 강력했어. 실업률 4% 이하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6개월 정도 긍정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 네. 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시점에 도달한 건 아닌데 거기에 좀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네. 11월과 12월에 증시도 좋았고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도 내려가서 좀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네네. 1월 달이 좀 문제여서 그렇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야라는 공식을 우리가 외운 거잖아요. 네.
근데 공식이 돌아가려면은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 거야? 저희가 연준한테 뭐 얼마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을 물어보면 또 AI처럼 답을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판단에 있어서 공식을 바로 대입하게 될 경우에는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돌림에 대한 자산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가 이번 1월과 같은 네. 증시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채권 시장의 금리가 다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4% 위로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경기에 대한 판단은 서서히 이제 소프트한 랜딩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은 2%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네.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한 번 찍었다고 우리 와 환호하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C 가격 지수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네. 2%를 보고 또 분기로 봐도 확실하게 뭔가 2% 안쪽으로 들어온 거는 맞으니까 그 다음에 FOMC라서 우리가 그 숫자를 보기는 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인 것을 확인한다. 근데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속이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 뭐 기준이 있나요? 2, 3개월? 뭐 3, 4개월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 질문도 네. 어느 기자분께서 하셨어요. 저 궁금하거든요. 네. 대체 얼마나 이게 이어져야지. 그때는 이제 2%로 내려가야 되니까 계속 네. 기다렸던 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6개월 정도는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9개월인가요? 뭐 12개월인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거는 데이터 디펜던트고 미팅 바이 미팅이고 또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정해놔야죠. 한 3개월 지속되면 네. 이 정도면 금리 인하 해도 될 시점이다라는 거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미 국채 2년물 네. 금리가 성명문을 보고는 이거 좀 되게 그랬는데 결국 금리 인하 힌트 없네 해서 그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올랐어요. 네. 근데 기자회견을 하니까 금리 인하 얘기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했어요. 적정 시점에 할 거다라고도 했고요. 네. 점도표에서도 여전히 금리 인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AI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시 기자회견 후반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는 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힌트가 어느 정도 좀 제시가 되었을 때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이 되면은 시장 가격은 자산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불충분하면은 또 실망이네 이런 식으로 또 후퇴를 하는 모습들이 네. 이번 기자회견 1시간 정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겠고 인플레이션은 진짜 열린 결말이네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계속 네. 정말 미팅 바이 미팅으로 우리가 다음 달 FOMC에서는 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까를 그냥 전전긍긍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숫자가- 단어를 제시드리고 싶어요. 뭐요? 인내심. 인내심.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근데 이 인내심을 네. 두 개의 주체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파월 의장과 시장 참가자들. 그렇죠. 파월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기자들이 얼마나 질문 많이 할지. 그렇죠. 날이 서 있으니까. 네, 아까 같은 질문들. 네. 결국에 그래서 몇 개월인데요. 저는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의장님 지금 저희가 그 얘기 듣자고 여기 왔습니까? 네,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네. 그래서 그러면 화를 이제 냈은 거예요. 안색을 바꾸면서 이제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AI 모드로. 그랬는데 그 파월 의장의 인내심은 뭐냐? 결국에 얼마나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인내심을 잘 작동을 시켜서 최대한 힌트를 안 주는 게 오늘 회의의 목표였을 거고요. 힌트 없다. 네. 그렇지만 나머지 하나 인상은 안 할게. 인하는 할 건데 그거에 대한 힌트는 아직 줄 수 없어. 당연히 인상 하나.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 근데 이제 또 큰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네. 뭐 인상, 동결, 인하 있으니까 우리 한 개는 없앴어 정도로 되게 보는 게 후한 맞겠고요. 인심을 마치 쓴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셨네요. 이지선다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참가자의 인내심은 결국 그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계속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금리 인상할 때도 금리 인상 얼마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금리 동결을 하니까 이제 동결 얼마까지 해서
인하를 언제 가느냐에 대한 문제로 네. 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12월 FOMC 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지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채 금리가 3개월물은 1bp가 올라서 5.37%고요. 2년물은 9.5bp가 내려서 4.23%입니다. 네. 10년물은 3.92%로 약 11bp가 오늘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초단기채는 금리가 올랐고요. 아까 힌트가 없으니까 단기채는 조금 내렸고요. 네. 장기채는 조금 더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경기는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통화 정책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회의로서 4번 연속 동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할 때 이 동결은 스킵인가요, 스탑인가요 했을 때에는 스킵 스탑이 의견이 분분했다가 이제 스탑으로 완전히 무게 중심이 실렸어요. 그러면은 23년도 7월 말 그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었던 거고요. 9월부터는 금리 동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00년과 07년도, 2019년도에 미국채 3개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를 보셔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개월물 대비 2년물 금리가 역전. 그러니까 3월물은 여기 있는데 2년물 금리가 여기 있으면 2년물 금리가 더 낮은 거잖아요. 네.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금리 인하의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이너스 110bp예요. 그게 최대인가요, 지금? 아니요, 마이너스 150까지도 가기도 했었고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4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에서 마이너스로 진입했을 때 보통 5개월이 있다가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네. 지금 5개월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무르익고 있고요. 네. 그런데 좀 길게 끌었을 때에는 12개월까지 버텼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5개월에서 12개월까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게 끌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그 동 구간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1년이 넘었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고대하고 고대했었는데 금리 인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기산점을 23년도 9월부터 봐야 된다. 그러면 23년도 9월부터 보았을 때 6개월이 더해지면 올 3월이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고요. 네. 그럼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땐 12기를 더하면은 올해 12월이라는 거죠. 너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라서 네. 지금 CME 페드 워치에서는 5월 또는 6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오늘 같은 발언을 봤을 때는 추세와 미팅 바이 미팅, 데이터 디펜던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점도표를 내놓는 3월은 좀 어려울 거고요. 6월 달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5월 달에 우리 금리 인하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뚜렷하게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6월, 뭐 5월 시나리오 금리 인하 그때 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3월에는 뭔가 이제 QT 관련해서 네. 좀 이제 풀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나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뭐 QT 관련한 얘기가 전혀 없었죠. 조금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한 게 있었는데 QT 잘 되고 있다. 아니 안 궁금해요 그거. 네, QT 잘 되고 있고. 네, 언제 끝낼 건지를 얘기해 줘야죠. 이번 회의에서도 대화했어. 요 정도 얘기했고요. 그냥 언급. 네, QT.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론적이니 네. 금리와 QT는 각각의 통화 정책 수단이다. 네. 그래서 병행할 수도 있고, 뭐 알고 있는 거죠. 네, 원론적인 병행할 얘기예요.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 그때 가서 결정할 거다. 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의 지금 얘기는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면 QE 막 하고 하다가 이제 양적 완화 안 하면 어떻게 막 엄청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 양적 완화가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축소했었거든요. 네. 돈을 푸는 것을. 그것을 QE 테이퍼링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QT 테이퍼링. 양적 긴축의 강도를 완화시키면서 그만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할까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를 저희의 의견에 의하면은 24년도 6월 FOMC잖아요. 네.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그러니까 논의는 정도는 하고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조금 더 먼저 하고 그래요? QT를 한 개 분기 정도 뒤로
얘기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는 것이 네. 조금 그들의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감이 더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오늘은 뭐 속 시원하게 얘기가 된 게 없어서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유독 오늘 좀 더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약간 왜 저러지 싶었던 게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했었던 파월인데 네. 아직 연착륙 아니다.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발을 한 발 빼고 네. 그리고 정말 늘 그랬듯이 AI처럼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지금 네. 3월 막 이렇게 막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나가서 꼭 싹을 잘라야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좀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하나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네.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의 판단에서 금리 인하가 수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망 앞으로 꺾일 거니까 네. 금리 인하 미리 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과 판단에는 각자 개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있겠지만 경제 상황을 매크로 환경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책임감과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개개인이 모여서도 큰 흐름을 만든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네. 일단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물가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조기에 할 시에 이 전망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하는 입장인 숙명인 것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전히 시장 참가자들은 그것은 너네들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는 궁금할 거는 궁금하다라고 했지만 오늘 뭐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제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한이 없었다. 올해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이번 회의를 하는데 뭐 지금 당장 탁 무자르듯이 이달까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약간 좀 센스가 달라지는 게 이전에 이제 작년에 네. 연말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이전처럼 뭔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때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잖아요. 네. 초반에.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뭔가 이제 그런 시장의 조율하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완전 그럼 쏙 들어간 거네요. 그거는 그거와 별개로 지금의 현재는 그 이벤트 드리븐적 성향의 금리 인하를 야기할 만한 돌발 변수가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를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입장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의견이 동일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거죠. 경기도 꽤 잘 버티고 연착륙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연준이 원하는 그 3박자가 완전하게 쫙 이어지는 그런 추세도 아니니까 이도 저도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 다만, 경기가 깨지기를 바랄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일단 골디락스로 가는 것을 대다수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당국자들도 원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좀 안 좋았잖아요. 연준의 입장도 있었지만 그 시작 전부터 미국채 금리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부분이 증시에서도 나왔는데 뉴욕 커뮤니티 뱅크 코프라는 지역 은행에서 네. 사큐 실적에 굉장한 손실을 얘기해서 약 3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전 10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네. 그 은행, 사태처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공교롭게 FOMC 직전에 나왔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존재했었던
tighter financial and credit condition이라는 문구. 그러니까 그전에는 credit condition이라는 문구만 있었는데요. 이제 금융시장과 크레딧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긴축으로 되었을 때 영향력에 대한 문구를 넣었다가 이번에 뺐어요. 네. 뺐는데 오늘 FOMC 성명문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NYCB라는 지역은행이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쵸. 지역은행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인수한 한 기업의 뭔가 실적도 굉장히 또 마이너스 폭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감이 좀 곳곳에 상존해 그렇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지역은행 관련된 크레딧 이슈는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우리 대응 가능하다, 우리 여력은 있다라고 얘기할 네.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이 만약 이 사태가 단일 사태가 아니라 좀 업종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거대 이벤트로 발전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까지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마도 이렇게 될 경우에 국채금리가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통화 정책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불지펴질 수도 있는 하나의 지금 뭐 수면 아래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더 있다면 추가적인 다른 분석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한적인 시간인 관계로 한번 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5월, 6월 이 정도로 다시 멀어진 것 같고 3월 인하는 거의 없는 걸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인하를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굉장한 좀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네.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과거 사례를 봤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자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네. 본격적인 정책의 전환, 특히나 금리 인하가 수반되는 것이 이벤트 드리븐적 성향이 아니라 경기와 물가에 판단했을 때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나올 때에는 자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 트렌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이 증시에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우월할 때에는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어서 현실을 직시할 때에는 가격에 비교적 긍정적인 면이 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 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상의증권의 새로운 얼굴 신하울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상반기라는 기회의 그 구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를 할 때 또 그때 가서 경기의 여건이나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좋은데 우리는 이제는 금리가 좀 인하될 만한 명분을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된다면 또 시장이 또 다르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는 왜 들은 걸까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장이 합리적인 뭔가 상승과 하락이 보이기보다는 의외의 이러는데도 시장이 올라? 이런데 왜 시장이 빠져? 이랬던 네. 구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리자면은 통화 정책의 이제 약효는 어느 정도 민감도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금리 인상의 모든 것이 포커싱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6월 이후부터는 선거 이슈가 더 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다른 이슈로 아마 시장 참가자들은 눈을 돌릴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통화 정책의 단일 변수 측면에서 그쵸. 말씀드린 것이고 네네. 시장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다른 변수들까지 함께 고려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가운데 뉴욕 시장은 올라갈 그 빌미를 더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밤새 있었던 FOMC 얘기들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상상의증권 신하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